139페이지로 넘어오세요. 페이지는 13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부분 분수를 공부할 건데 1번, 2번은 공부했고요. 3번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친구는 10개 주세요. 별표.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어떤 형태냐면 분모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입니다. 곱해져 있는 형태를 앞에 건 잠깐 무시하고 이렇게 뺄셈의 형태로 찢어요. 그 찢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찢는 걸 부분, 그러니까 이 하나의 통째를 찢어버렸다고 해서 부분 분수라고 해요. 뭐라고? 여기 써있네요, 그죠? 부분 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a분의 1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친구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좌변과 우변이 같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변을 통분을 하면 a b분의 크로스를 곱하는 거니까 b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분자만 날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분자를 없애기 위해서 이 앞에다가 b 마이너스 a분의 1 이만큼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너가 약분이 돼서 똑같은 식이 표현되겠죠. 해서 이게 부분 분수고 여기에 분자가 1인 건 꼭 기억하세요. 앞에 어떤 녀석 있으면 앞으로 그냥 보내버리면 됩니다. 됐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곱해져 있으면 뺄셈으로 찢어버리고 이 뺄셈이 나중에 좋은 일이 생겨요. 뺄셈으로 찢어버리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분의 역수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 우리가 부분 분수라고 하는데 간단히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드리면 여긴가요? 자 볼게요. 예를 들어 드리면 그냥 요거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그죠? 설명하면 2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2번부터. 그러면 보다시피 너네들이 다 곱해져 있는 형태죠. 분모가. 두 개씩 곱해져 있구나. 너를 다 찢어버리겠어. 이 상태로 풀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부분 분수는 한번 써드릴까요? a, b분의 1은 어떻게 표현돼요? 여기가 a분의 1 뺄셈으로 먼저 이렇게 찢은 다음에 어떻게 표현돼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기 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너가 A고 너가 B니까 저걸 쓰기를 우리 약속 하나만 해요. 부분 분수는 밑으로 쓰는 겁니다. 다시 옆으로 쓰는 게 아니라 밑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에 B 마이너스 여기서 여기를 빼면 하나 차이 나니까 1은 곱하나 만하겠죠.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빼기 3분의 1 하고 1은 또 쓸 게 없고 하나만 더 써볼게요.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마지막 거 하나만 더 쓰면 9분의 1 빼기 10분의 1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해라? 더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더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더할 때 그냥 이렇게 더하지 뭘 우리는. 이해 가시죠? 그럼 더하면 요렇게 없어지고 요렇게 없어지겠죠. 부호 반대인 녀석이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밑으로 긁어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사라진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좌측에 하나 위에 좌측에 하나 오른쪽 아래쪽에 하나가 남아서 정답은 10분의 9로 표현되고 왜 밑으로 쓰라는지 이해 가시죠? 그래야 뭐 어떤 녀석이 없어진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10분의 9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 99분의 곱하기 100 그러니까 99개 나열돼 있어도 우리가 쉽게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쉽게 우리가 식을 연산할 수 있더라. 이게 부분 분수의 장점이고 그럼 여기가 뺄셈인지 이해 가시죠? 부호 반대니까 서로 없어져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오늘 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네,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1번은 이제 같이 볼게요. 1번 보시면 여기 자리가 들려나요? 얘가 1번이었고요. 자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 이 친구만 정확히 풀어보면 나머지는 도움이 되겠죠. 저 1을 앞으로 빼고 그러면 이렇게 빼면 너가 1이 될 거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너 곱해져 있으니까 찢어. 난 뺄셈으로 찢을 거야.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이 2를 좀 앞에 쓸게요. 자리가 없네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b 마이너스 a분의 1이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나요? 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그지?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면 너네들이 2개 차이 나니까
얘가 2분의 1을 갖고 있으니 요 2 없애려고 분자 2를 깔아놓은 거구나 문제에서.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가 앞으로 가고 또 2분의 1이니까 뭐만 남아요?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 그럼 이제 그만하자잉. 왜? 너네들이 없어지는 게 눈에 보이니 이런 식으로 커터 칼날이 생기겠죠. 찍찍찍. 뭔지 알죠? 칼날 이렇게 쭉 밀었어도 그지? 이렇게 막 뭐 자르거나 할 때 그지? 소세지 잘라 먹진 않죠,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어디가 남어? 여기가 이 왼쪽에 하나가 남으니까 이 오른쪽 아래쪽에 하나가 남겠고 그 녀석은 얘란 얘기죠.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x 플러스 8분의 1 이렇게 표현되는 소리죠. 그러면 너네 둘만 통분하면 되니까 통분했더니 통분 결과치는 텅텅텅 통분 x 플러스 8분의 여기 곱해지면 x 플러스 8 또 x가 너랑 곱해지면 마이너스 x니까 이런 식으로 통분이 간단하게 표현되겠죠. 이게 몇 개이든지 간에 얘도 마찬가지로 그지? 쉽게 위에 거랑 아래 거 그지? 꼬다리만 계산하면 되니까 꼬다리 하니까 김밥 먹고 싶다 라고 해서 이 두 개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밑에 확인 체크 풀어보세요. 이제 4번입니다. 자, 분모 또는 분자가 유리식인 경우 그래서 보시면 이게 막 그죠? 요것만 보시면 돼요. 이 녀석. 그래서 분수 안에 분수가 들어있는 형태죠. 이런 분수를 분수라고 합니다. 이 번자가 번잡하다는 소리야. 즉 분수 안에 분수니까 그지 같더라 라고 해서 범분수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공부했냐면 b분의 a가 분자고요. 너로 나눈 거니까 이거 역수 곱해가지고 곱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과치만 기억하시면 되고 bc가 어디 들어있어요? 분모에 들어있죠. 분모끼리 곱해서 너고 a, d는 분자끼리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끼리 곱한 게 밑으로 겉에끼리 곱한 게 분자로 그렇게 표현하시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여기는 뭐 간단합니다. 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5번. 번분수식의 계산이고요. 자, 그 얘기만 좀 해볼게. 자, 이런 얘기거든요. (2분의 1은) 2의 역수입니다. 그죠? 2분의 1은 이 분모의 역수란 얘기야. 2분의 1은 분모의 2의 역수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그죠? 너의 역수가 되겠죠. 해서 이 분모를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뭐 증명 과정은 간단하죠. 1은 1분의 1이니까 너네끼리 곱해서 분모 1이고 너네끼리 곱해서 분자 2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 분자가 1인 경우에 이 전체 값은 분모를 뒤집어 버리겠어.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울게요. 이거는 문제 걸리니까. 그래서 일단 이 친구를 계산해서 분의 1이니까 너를 뒤집어 줄 겁니다. 그러면 텅텅텅 통분하면 텅텅텅 그죠? 통아저씨 죄송합니다. 그래서 1-x분의 여기 1-x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1-x가 1- 요거 통분하면 1-x분의 1-x분의 분자가 -x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이 마이너스는 너랑 연산해주고 이 친구는 분의 1이니까 너의 역수가 되겠죠. 다시 써볼게요. 그래서 너는 1, 너의 역수니까 더하기 x분의 1-x가 될 거고 그러면 이 친구가 그냥 눈에 들어오죠. 분자 하나니까 너랑 한 번씩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건 x분의 1이고 뒤에 건 -1이 돼서 너네들이 없어지겠죠. 정답은 x분의 1로 표현됩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모가 서로 비슷하죠. 똑같죠. 그죠? 똑같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쓸 거냐면 분자 분모에 같은 수를 곱할 거예요. 뭐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2분의 1이라는 수는 분자 분모에 2를 곱하나 분자 분모에 3을 곱하나 같다는 그 성질을 알고 있죠. 그래서 얘는 분자 분모에 원래 각각 써줘야 되지만 얼마 여기다 써볼까? 얼마를 곱해요? 1-x 1+x를 이렇게 분모에 곱했으면 분자에도 똑같이 곱하시면 되겠죠. 그럼 곱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찍 가고 분자부터 곱할게요. 너를 넣어 곱하면 앞에 거는 1+x고 뒤에 거는 1-x를 표현될 것이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곱하면 앞에 거는 1+x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가 표현되겠네요. 그래서 얘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없어지나요? 분모는 2x고 분자는 요거 없어지나요? 이렇게 표현돼서 정답은 똑같이 나오네 1번이랑 그런 식으로 해서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다르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할까? 요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거 통분하고 요거 통분해 가지고 기억나지? 분모끼리 아내끼리 곱한 걸 분모로 얘네끼리 곱한 걸 분자로 놓고 뭐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 치시면은 그지? 결과치가 나오고 밑에 확인 체크가 그런 이제 다른 녀석이 있기 때문에 각각 통분하셔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그지 같더라 그런 얘기예요.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 체크 한번 하고 6번 보겠습니다. 6번 보시면 뭐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 식의 값을 물어봤죠. 요거는 이제 수학상 과정이죠. 그죠? 했기 때문에 간단히 하고 넘어갈 거예요. 각항을 x로 나누면 양변 x로 나누면 x 너는 x분의 1 너는 3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 주어진 조건 가지고 너는 너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일 거고 너는 기억나죠? 너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x 플러스 1 계산하면 되고 너는 너를 제곱한 거에 마이너스 2 해서 식을 변형을 통해서 값을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여기 단원이라기보다는 그지 수학상 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7번입니다. 자 이거 보면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유리식의 값을 물어봤어. 또 값을 물어봤죠. 값. 근데 이 전체 값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이 주어진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는 그런 거죠. A랑 B랑 C랑 더해서 0이면 즉 A, B, C는 0이 아닌데 그지? A랑 B랑 C랑 더해서 0이 되는 순서쌍은 굉장히 많겠죠. 그 어떤 순서쌍이든지 간에 이 세 개가 0이면 여기다 계산했을 때 이 값은 똑같이 일정하게 나온다는 얘기 아니니? 이해했지 그지? 그러면 A, B, C라는 녀석을 A는 1, B는 1, C는 마이너스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떤 값이 나올 거고 그 값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그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두 번째 방법은 일반적인 풀이 방법인데 두 번째 방법은 자, 요거를 지금 일단 저 항이 6개인 건 보이시죠? 통분을 합니다. 통분하면 자, B분의 그럼 B분의 A 요거 하나 없어지겠죠? 그리고 쭉 가면 B분의 C 요거 하나 없어지겠네요.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 다음에 C분의 A 잘 따라오시죠? C분의 B 두 개 없어집니다. C분의 A, C분의 B 더하기 그 다음 A분의겠죠 뭐. A분의 남은 게 얘랑 얘 남았죠 그죠? 그래서 B 더하기 C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여기서 A 플러스 C를 볼 건데 A 플러스 C는 이 식에 의해서 A 더하기 C는 마이너스 B인 게 눈에 들어오시나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B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네요. 하나 더 A 플러스 B는 여기 있죠 그죠? A 플러스 B는 요게 넘어가겠죠 C가. 그래서 마 C가 될 거고 또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1일 거고 얘도 마이너스 A일 테니 그런 식으로 해서 값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리식이 끝이 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리함수 보겠습니다. 자, 유리함수는 보시다시피 fx가 x에 대한 유리식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그 유리식 공부했죠. 유리식은 다항식이랑 분수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함수도 다항함수, 분수함 두 개 있는데 다항함수 우리가 1차, 2차 함수 많이 그려봤죠. 그죠? 많이 그려봤기 때문에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은 분수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공부를 할 거고 분수함수는 분모가 문자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분모가 0이 되지 않도록 하는 녀석을 우리가 정의역으로 한다 그런 얘기인데 요거는 정의역은 그림 그려보면 쉽게 눈에 보이는 거니까 다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y는 x분의 k라는 그래프를 볼 건데 이 친구는 중학교 1학년 때죠. 아마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뭐라 그랬냐면 정비례 함수와 반비례 함수를 공부했어요. 정비례 함수는 x가 2배, 3배면 y도 2배, 3배고 반비례 함수면 이렇게 x로 나눠져 있는 걸 반비례 함수로 공부했고 이 녀석이 유리함수란 얘기죠. 그래서 a가 양수면 1, 3, 4면 a가 음수면 2, 4, 3면 그런 그림들이 이런 그림이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1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유리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조금 깊게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y는 x분의 a한 그래프가 k가 양수이면 k로 잡아놨죠, 그죠? y는 x분의 k니까 k가 양수면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여기서 이제 처음 등장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등장 개념이 점근선이라는 게 나와요. 점근선의 정확한 수학적 개념은 한번 잡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는 fx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ax 플러스 b가 있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0이 되는 그런 관계.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공부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그지? 뭐 리미트란 말도 나오고 난생 처음 본 애가 나와요. 간단히 설명 드려볼 테니까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y는 x분의 k인데 k가 양수로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 리미터는 그냥 모르셔도 되고 x가 무한대니까 그냥 x가 점점점 많이 커진다고 생각하면 돼. 커지면 되는데 너네 둘이 뺀 차이가 0으로 가까이 가더라. 그게 무슨 소리냐? x가 만약에 너일 때는 fx는 여기에 있고 요 그래프는 그냥 x축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요 차이를 보는 겁니다. 요 차이가. 그럼 x가 좀 더 커지면 그 차이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겠죠. 계속 오른쪽으로 갈수록 x가 커질수록 이 크기가 어디로 근사해요? 0으로 근사하더라. 그러면 이 fx라는 그래프의 점근선은 너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점근선은 어떠한 곡선이 점차 근접해가는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탄생하는 거고, 그러면 이 그래프 여기도 점점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y축과 만나지 않아요. x, y축과. 그래서 이 친구도 이 그래프의 점근선이라고 얘기하고, 점근선이 수직이다 보니까 이 그래프는 직각 쌍곡선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그런 것들은 몰라도 좋고 그냥 개념만 기억하시면 되고, 어쨌든 뭘 가지고 있더라? 이 그래프는 x는 0, 요게 y축의 직선의 방정식이죠. 모든 x값이 0인 집합. 그 다음에 y는 0. 얘는 x축 많이 공부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정근선 갖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칭성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그죠? 대칭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얘는 그렇게 태어난 애입니다. 대칭성을 갖도록. 그래서 보시면 여기까지 지워볼게요. 보시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요 그래프 한번 보시면 돼요. 이 그래프는 어디에 그 대칭성을 띠냐면 원점에 대칭성을 띱니다. 근데 그 원점을 이제 앞으로 뭐라 부를 거야?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볼 겁니다. 다시 원점이라고 안 하고, 그지?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점근선의 교점. 그러니까 전대칭이니까 이 그래프를 108도 회전이동 시키면 얘가 정확히 겹쳐지겠죠? 그죠? 정확히 겹쳐지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히 겹쳐지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너네 둘은 원점 대칭 이동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원점은 뭐이더라?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y는 x의 대칭성을 떼요. 그래서 이렇게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정확히 너를 중심으로 이렇게 접히죠. 위에 건 아래로, 아래 건 위로.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디의 대칭성이야? y는 마이너스 x. 이 세 녀석에 대해서 대칭성을 띱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만 좀 해볼게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 그래프 지금 우린 여전히 그지? 이렇게 양수인 녀석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는 y는 x분의 2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 그래프가 정확히 원점 대칭으로 확인해 보려면 x의 얼마를 마이너스 x를, y의 얼마를 마이너스 x를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서 이 그래프가 원식과 동일해진다면 이 그래프는 원점 대칭 이동이라고 공부했죠.
간단히 설명드려볼까요? 그죠? 한번 집어넣어볼게. x에 마이너스 x를 y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서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원식과 동일해지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원점 대칭 이동인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상 마지막 시간에 그런 얘기를 공부했어요. 도형의 이동의 파트인데 도형이 이동한다는 소리인데 4,1을 가지고 x축의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얘는 4, 마이너스 1, 즉 y의 부호 반대라고 이해할 수 있고 x축 대칭 이동은 y의 부호 반대, 거꾸로. 그 다음에 이 녀석의 y축 대칭 이동을 시키면 마이너스 4,1이 될 테니까 y축 대칭 이동은 x의 부호 반대라고 공부했고, 마지막 얘를 점대칭이다. 점대칭은 얘들아 회전 이동을 의미해요. 180도.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정도로 우리가 예시를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x축, y축은 선대칭이니까 선이면 그 선의 중심을 접으면 되는데, 점대칭 같은 경우에는 그 점을 중심으로 회전 이동이 180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원점 대칭 이동은 x, y가 전부 다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 녀석을 원점 대칭 이동을 하고, 그 대칭성은 정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고, 두 번째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 이동 어떻게 공부했어요? y 대신에 x 대신 얼마를 y를 집어넣고 y 대신 얼마를 x를 집어넣어서 성립이 된다는 소리죠. 이 친구는 우리가 역함수 할 때 공부했죠, 그죠? x, y가 뒤바뀌다 보니까 역함수는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 이동성을, 그지? 간다라고 공부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그냥 표현해 보면 x에다가 y를 집어넣고 y에다 x를 집어넣어서 양변에 x 나눠주고 양변에, 그지? y 곱해주면 이 식이 동일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립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x에 마이너스 y, y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이 그래프가 동일한 그래프가 생겨서 그림상 y는 마이너스는 여기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정확히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성을 띠더라 해서 대칭성,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대칭성을 띈다는 건 분수함수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이니까 꼭 요거를 잡아주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볼 거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K에 대해서 절대값이 클수록 어디에? 원점에서 멀어진다. 왜 기준이 원점인지는 이해했죠? 이 그래프 자체 태생이 원점 대칭이다 보니까 기준이 원점이라서 원점에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얘도 간단하게 우리가 예시를 가지고 보면 이해가 될 텐데, 이해가 빠를 텐데, 자, 이런 그래프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쪽에다만 하나만 그려볼게요. 이런 그래프가 있고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보자. 그래서 한 친구를 y는 x분의 2라는 그래프, 한 친구는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x에 1을 집어넣었을 때 이 친구는 2겠죠. 그래서 너가 2가 되는 거고, 이 친구 x를 집어넣으면 1이 나오겠죠. 1이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요 비례상수라고 하죠. 위에 게 비례상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프가 탄생한다는 소리죠. 그죠? 위에 게 y는 x분의 2고 밑에 게 y는 x분의 1이다. 그렇게 해서 이 유리함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 그러면 이렇게 기본형이면 얼마나 좋아, 그지? 원점 대칭이다 보니까. 근데 이 그래프를 어떻게 x축, y축으로 평이동하겠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 그래프가 평행이동을 하면 평행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x축, y축으로 나란하게 움직인다는 소리니까 첫 번째는 뭘 판단? 점근선을 먼저 평행이동을 시킵니다. 여기는 점근선이 너랑 너죠. x축, y축이죠. 그러면 평행이동 되면 이 점근선도 움직이겠죠. 그래서 점근선 먼저 그리고 그 점근선에 근접해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점근선에 있는 그래프의 평행이동은 점근선 먼저 그린 다음에 거기에 근접해서 그리면 그림이 조금 쉬워진다는 얘기죠. 그죠? 자,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주어져 있는데,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형을 이제 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기본형의 그래프를 어떻게 x, y축으로 평행이동했나를 이제 판단해 보시면 되는데,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 1번의 기본형은 y는 x분의 4라는 그래프가 기본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본형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 죄송합니다. 플러스 3만큼 평이동 하시면 되겠죠. 도형의 평이동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고 공부했죠. 그래서 x축의 평이동은 x 플러스 1이고, 그러니까 x 빼기 1이 아니라 x 플러스를 집어넣고 y 대신에도 얼마만큼? 3만큼 평이동하면 부호가 반대니까 y 빼기 3이 들어가는데 요 마3이 넘어오면서 풀3으로 보일 뿐이죠. 그렇게 놓고 평이동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그럼 결국 이제 이 그래프를 평이동해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유추해 볼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x축, y축을 정근선으로 갖겠죠. 근데 정근선에 있는 그래프는 어떻게 해라? 정근선 먼저 평이동해라.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니까 좀 더 가야 되겠네요. 좀 더 가자, 얘들아.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니까 정근선은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1. 여기쯤에 표현되겠죠? x는 마이너스 1이고 y축은 3만큼, 3을 여기라고 거짓말을 좀 해볼게요. y는 3 이렇게 표현돼 있더라. 그러면 원래 이 그래프의 원점의 역할이 율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점의 대칭성을 띠니까, 그래프의 교점의 대칭성이니까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주황색 그래프가 이 그래프에 대한 판단이라는 소리죠. 이렇게 지저분하니? 그럼 이제 보시면 그래프만 그리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좀 겹치네요, 그림이. 죄송합니다. 우리가 뭘 판단해 볼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의 y 절편이 눈에 보이죠? 그래서 y 절편은 꼭 원식에 0 집어넣으면 7이죠. 그래서 y 절편은 꼭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x 절편 구하고 싶으면 y 0 집어넣어서 x가 구하면 되는, 조금 번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x 절편은 필요할 때만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그래프의 정의역은 마이너스 1을 제외한 왼쪽에도 그림, 오른쪽에 그림이니까 마이너스를 제외한 모든 실수. 왜 마이너스 1이 안 되냐면 여기 분모가 0이 되겠죠, 그죠? 분모가 0이면 그 값은 모순이니까, 존재하지 않는 값이니까 0일 거고, 그 다음에 치역은 높낮이를 보는 거죠. 3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 아래쪽 다 그려져 있으니까 3을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그래프의 기본형 가지고, 기본형을 어떻게 평이동했나를 가지고 정근선 그린 다음에 그리시면 끝인 거예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1차네. 그러면 이 위의 친구를 차수를 낮춰야 되는 거고, 그 낮추는 작업을 앞에서 공부했어요. 여긴 1차, 여기는 빵차. 그래야 기본형이 보일 테니까 작업을 해주는 건데, 기억나시죠? 분모가 x 플러스 2니 x의 개수가 2니까 2 써주고 분모를 그대로 써줍니다. 그 다음에 상수가 4니까 이렇게 3개를 빼서 분자를 이렇게 두 덩어리를 위해서 너랑도 한번 너랑도 한번 나눠주면 되는데, 나눌 때 이렇게 나눠주는 걸 뒤에다 쓰는 습관을 가지시고, 그리고 x 플러스 2분의 마3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의 기본형이 눈에 보이죠. 기본형은 얼마이더라? y는 x분의 3이라는 마3이라는 그래프를 x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을 2만큼 평이동. 그러면 평이동된 정근선을 먼저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잘 그리고 싶은데 아까랑 다르게 이렇게 놓고, x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쯤에 있겠죠? 넌 x는 마이너스 2야 라고 생각하고, y가 2 그러면 x축, y축이 이런 식으로 평이동이 되겠죠. 그러면 요 점의 관점에서 정근선에 근접하게 그리면 되니까, 조금 짧나요? 그리면 되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더라?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도 그리시면 되는데, 이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이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겠죠. 그러니까 y 절편 가지고 얘들아 부호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y 절편은 기본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0 원식에 넣는 거야. y 절편은 0 집어넣으면 2분의 1이죠. 2분의 1이 양수니까 그림 어떻게 그려져? 위쪽에서 만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너는 2분의 1이야. 이 정도 y절편을 꼭 체크해 주세요. 괜찮죠? 그래서 이 y절편은 얘들아 굉장히 그래프에 중요한 게, 어느 사분면을 지나? 그러니까 사분면에 대한 판단은 항상 뭐 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야? 사분면에 대한 판단은 뭐 가지고 해라? y 절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절편. 잘렸나요? 여기다 쓰면 되지. y
절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너를 제외한 정의역은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모든 실수, 치역은 2를 제외한 위아래니까 모든 실수고 정원선의 방정식 이렇게 표현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림만 깔끔히 그리시면 되고 자 밑에 확인 체크 정리해 보세요. 9번 보겠습니다. 자 유리함수에 대해서 이 그래프는 이게 기본형이고 x축, y축으로 평행이동 물어본 거네요. 되게 쉬운데요. 그래서 y는 어떻게 표현되더라? 잠시만요. 자 y는 어떻게 표현되더라? x 빼기 2분의 x의 개수가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똑같이 써주고 플러스 2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고 이렇게 잘랐을 때 어떻게 해라? y는 요 앞에 거 뒤에 거 먼저 쓰라 그랬죠? x 빼기 2분의 3 그리고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이 그래프의 기본형은 얼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y는 x분의 3이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하더라. 그래서 A가 3인 게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 B, C 순으로 그렇게 해서 값을 각각 구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확인 체크 풀어보세요. 10번입니다. 보시면 중요해요. 그죠? 중요하고 별표 하나 주세요. 별표 하나 주시고 이 유리함수에 대해서 정역이 주어져 있어요. 그죠? 정역이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치역 물어본 겁니다. 근데 요 밑에 보시면 밑에는 지금 이런 거거든. 정역이 주어져 있고 뭐를 물어봐? 치역을 물어봐요. 그럼 그래프만 이렇게 만약에 이차함수로 가정하면 정역이 알파에서 베타까지 제한돼 있으면 치역은 요 꼭정으로 가정할게요. 치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해서 잡아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만 그래서 잘라서 높낮이를 보면 되는데 그 밑에 확인 체크는 치역이 주어진 상태에서 거꾸로 정역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치역에서 정의역 물어볼 때가 더 어렵기 때문에 저는 확인 체크 밑에 걸 풀어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시 올라오셔 가지고 필수 문제 푸시고 확인 체크 수는 다시 제가 풀었던 걸 역수로 그대로 풀어 보시면 됩니다. 다시 확인 체크 풀어 드릴 테니까 위에 거 푸시고 밑에 확인 체크 제가 풀었던 것도 합쳐서 쭉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문제 풀어볼게요. 자, 밑에 확인 체크 넘어오시고 자,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보시면은 그래프 주어져 놓고 치역이 주어진 상태에서 정역이 얼마니 묻는 문제입니다. 그림 그려봐야 되겠죠? 작업을 좀 해야 될 거고 이 작업은 x 플러스 2분의 바로 가도 되죠? 저 위에는 2배니까 2x 플러스 2가 있을 거 아니니? 그럼 그지? 2x 플러스 4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 2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맞나요? 됐죠? 여러분 작업해 보시면 돼요. 그죠? 저는 붙여놔가지고, 그지? 이게 표현했어. 그러면 이 그래프의 기본형은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럼 그림을 이제 그려볼 건데, 그림을 여러분들 좀 큼직하게 그리세요. 큼직하게. 종이 한 장을 다 쓰셔도 좋습니다. 응? 다 쓰셔도 좋아요. 다 쓰셔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 너는 마이너스 2라고 놓고 y의 점근선을 이렇게 2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이것도 안 쓰면 또 안 쓰지 니놈들. 다 쓰세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음수이다 보니까 그지? 요거를 이 점의 점대칭 도형이면서 이렇게 두 개 그려지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빨간색 그려볼까요?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정근선이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그릴 텐데 y절편 체크하시라고요. 제발 좀 체크하세요. 그래서 0 집어넣으면 y절편 2분의 3이니까 너가 2야? 2분의 3 여기쯤 있겠네요. 그죠?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쭉 갑니다. 얘는 쭉 가고 있는 거야. 너는 쭉 근접해서 내려오는 중이고, 자, 이런 상태에서 요 y절편 너가 얼마이더라? 너가 2분의 3이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얘를 판단할 수 있죠. 누구? 얘. y가 2분의 3 이하래요. 그럼 2분의 3은 너가 2분의 3이지 않니 얘들아? 2분의 3 이하면 너보다 아래쪽에 있는 x의 범위. 다시. 너보다
아래쪽에 있는 정역이니까 x의 범위가 목적입니다. 그럼 그래프가 너보다 이렇게 내려가는 요 그림이 그려져 있는 x의 범위, 어디에 x의 범위는 여기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가죠, 그죠? 그래서 정역이란 친구는, 그지? x의 범위가 목적이고 여기에 여기 사이니까 마이너스 2. 근데 마이너스 2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근선이니까 x가 마이너스 2가 될 수는 없고 x가 0일 때가 2분의 3이니까 정확히 0까지로 판단해 볼 수가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어디를 볼 거냐면, 하나는, 그지? 여기를 볼 거예요. 이 친구. 그 y가 3 이상이더라. 그럼 네가 y가 2니까 y가 3을 여기라고 거짓말을 좀 해보자. 너는 3이야. 그럼 이 친구를 알파라고 놓으시면 3 이상인 그래프는 3 이상이니까 여기서부터 요 그림이 그려지겠죠. 잘 따라하고 있죠? 그럼 요 그림이 그려져 있는 x의 범위는 요만큼이 되겠죠. 어디를 물어본 거야? 저 그림이 그려져 있는 x의 범위, 여기를 물어본 겁니다. 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뭘 판단해야 돼? 알파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알파는 누군데? y가 3인 x좌표. 다시 알파는 누구라고? y가 3인 x좌표. y가 얼마인? y가 이 친구가 3인 x좌표가 알파 값이라는 소리죠. 그 양변에 x 플러스 2를 곱하면 3배 x 플러스 2가 될 거고 우변에는 2x 플러스 3이 될 테니 요거 넘어가면 x가 될 거고 요게 6이니까 넘어가면 마3. 그러지 마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알파가 얼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y가 3 이상인 요 그래프가 그려지는 범위는 여기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2까지가 될 거고 y가 3이어도 되니까 x는 마이너스 3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2는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괜찮죠? 너를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너고요. 너를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너더라 해서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그지? 정역을 우리가 한번 구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에 뭐 있어요? 위에 필수 10번을 다시 큼직하게 그리시고 밑에 확인 체크 188번, 89, 그 다음 90번까지 그렇게 해서 여기를 마무리 지셔야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나는 좀 이해할 수 있구나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